사람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속철,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등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은 항상 많이 있죠. 하지만 장담하는데 물에 떠있는 터널을 통과해 본 적은 없을걸요? 그런 터널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최초의 터널이 곧 노르웨이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노르웨이죠? 하실 거예요. 노르웨이는 놀라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지만 여행하기에는 지형이 매우 험한 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노르웨이 서쪽 해안은 1000개 이상의 피오르로 이루어져 있어서 길고 좁은 해안이 높은 절벽 사이를 굽이굽이 지납니다. 당연히 경치는 장관이지만 그런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게 얼마나 골칫거리인지도 상상이 되시죠? 흥미롭게도 약 530만 명의 사람들, 노르웨이 인구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도시인 트론헤임에서 남쪽으로 1094km 떨어진 크리스티안산 마을까지 여행하려면 무려 21시간 동안 페리선을 7번이나 타고 횡단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좀 심한 것 같아요. 다행히 노르웨이 정부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노르웨이해에 세계 최초로 해저 터널을 띄우는 거죠. 사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4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이 생기면 도로에서 21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절반밖에 걸리지 않고 페리선도 타지 않아도 됩니다. 좋죠? 이 프로젝트에는 물에 뜨는 터널 건설뿐만이 아니라 피오르 위로 펼쳐질 다리와 해저에 뚫리는 터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모습이 어떨지 알아봅시다. 이 미래의 암석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터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널은 깊이 392m에 지어질 것이고 그 길이는 27km에 이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부분은 현수교 건설인데요. 이 다리의 길이는 3.66km가 넘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도 훨씬 더 길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노르웨이의 다리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의 기록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거대한 다리 양쪽에 세울 450m의 높이의 타워는 에펠탑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가장 야심찬 부분이 지하 터널이나 현수교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도로의 가장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는 물에 뜨는 수중 터널입니다. 터널을 이루는 두 개의 거대한 곡선 콘크리트 튜브의 길이는 각각 1219m가 될 것이며 노르웨이 해의 수면 아래 20m 깊이에 잠겨있게 될 겁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로운 일이지만 왜 건설업자들은 해저 안반의 터널을 뚫지 않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 장소의 특성입니다. 물에 뜨는 터널이 건설될 피오르의 깊이는 1310m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해저의 터널을 뚫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물에 뜨는 독특한 터널인 거죠.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은 깊어야 하니까요. 예비 계획에 따르면 물에 뜨는 터널을 여러 개 건설해서 여러 피오르를 지나며 트론헤임과 크리스티안산이 이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터널은 피오르 양쪽의 안반을 통과합니다. 교통 흐름의 방향별로 하나씩 두 개의 터널이 나란히 건설될 겁니다. 터널은 수상 플랫폼에 연결되어 고정될 거고요. 이 수상 플랫폼들 사이에는 페리선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둘 겁니다. 정말 멋있게 들리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물에 뜨는 터널 안에서 특이한 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다른 일반 터널처럼 보일 거고 도로 측면에 긴급 대피 구역과 비상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온 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조류, 안반 지질학, 풍속, 심지어 이 지역에서의 해저 산사태 가능성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혁신적인 계획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폭발, 과정, 그리고 화재입니다. 연구원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험은 터널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이미 연료 트럭이 터널 안에서 폭발할 경우 터널 통로 주변에 수압이 폭발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노선 중 10%만 완료된 상태고요. 전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그 놀라운 도로 건설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매우 놀라운 터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고타드 베이스 터널을 볼까요? 2016년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입니다. 56km 길이의 이 터널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 아래 해수면으로부터 2,440m 깊이를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땅속 깊이 있는 교통터널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터널 중 하나인 스마트 터널은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널의 이름은 강우관리 및 도로 터널의 약자인데요. 그저 임의로 조합된 단어들이 아닙니다. 9.7km 길이의 스마트 터널은 일반적인 도로 터널과 다릅니다. 열대성 비와 폭우가 지나간 뒤 터널이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써 모든 물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스마트 터널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터널입니다. 홍수가 나면 빗물이 더 낮은 수로로 향하게 되고 상층부는 교통에 사용됩니다. 홍수가 심할 경우 터널은 모든 교통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밀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레르달 터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슬로와 베르겐 사이에 있는 산들을 관통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죠. 터널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은 그 안에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3개의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터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독특한 터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14.5km의 도쿄만 아쿠아 라인은 다리와 터널의 조합으로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시와 지바현의 기사라지시를 연결합니다. 이 교량 터널은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90분에서 15분으로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눈에 띄는 차이네요. 콜로라도에 있는 아이젠하워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터널 중 하나입니다. 해발 3,400m의 높이에 건설되어 있고 차량용 터널로는 미국에서 가장 높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이가 겨우 2.7km에 불과하거든요. 지금까지 본 터널 중 가장 흥미진진한 터널은 어디였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른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밝은 면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